예정대로라면 KBS에 갔어야 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전 근무는 너무나도 빡센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읽기를 또 해야겠죠. 아이고. 방 하나하나를 리셋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행동 후에 청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방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요. 매일 모든 방을 리셋하기 때문이죠. 잡동사니들도 늘 바르게 놓여있는 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청소한다고 생각하지만 난 사실 게을러요. 그저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게으름뱅이일 뿐이죠. 그건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의도한 목적을 위해 공간을 조직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더하기 쉽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아내는 연하장 카드를 한 박스 가지고 있는데 틈날 때마다 그것을 생일, 조문, 결혼, 졸업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적절한 카드를 꺼내 보인다. 아내는 보낸 카드들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잘 기억하는데 이는 카드를 보낼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였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나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누군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하면 카드를 보내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가게에 가서 축하 카드를 집어들 때면 이미 늦었다. 이 습관은 쉽지 않다.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들은 많다. 그럼으로써 즉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방법 말이다. 만일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싶다면 전날 밤에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조리대에는 요리용 스프레이를 준비해두고 필요한 조리도구와 그릇들을 배치해 놓는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식사를 만들기가 쉬워진다.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은가? 연필, 볼펜, 노트, 그림 도구들을 책상 위, 손이 닿기 좋은 곳에 두어라. 운동을 하고 싶은가? 운동복, 신발, 운동가방,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어라. 다이어트에 속도를 내고 싶은가? 주말에 과일과 채소를 잘라서 용기에 소분해 두면 주중에 쉽게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는 좋은 습관을 최소의 마찰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다. 이 법칙을 반대로 뒤집어서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난 후 매번 코드를 뽑아둔다. 그리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확실히 있을 때만 코드를 꽂는 것이다. 이 설정은 텔레비전을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틀지 않게 해줄 마찰을 만들어낸다. 이것으로도 안 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자. 텔레비전을 본 뒤 매번 텔레비전 코드를 뽑고 리모컨에서 배터리를 빼 서랍장 안에 넣어둔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다시 보려고 할 때 추가로 10초가 더 든다. 그래도 안 될 만큼 고집이 세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매일 거실 밖 벽장 안에 넣어두어라. 그러면 정말로 보고 싶을 때만 텔레비전을 꺼내게 될 것이다. 마찰이 클수록 습관은 줄어든다. 나는 가능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는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가져다 둔다. 곁에 두면 아침 내내 아무 이유 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방에 두면 그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지 않을 만큼 마찰이 큰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매일 아침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서너 시간을 얻고 있다. 다른 방에 휴대전화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몇 시간 동안 맡아달라고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하라. 동료에게 오전 동안 휴대전화를 맡겼다가 점심시간에 돌려받아라. 실제로 해보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막아주는 마찰이 생각보다 얼마나 적은지 놀라울 정도다. 맥주를 눈에 띄지 않는 곳, 냉장고 뒤쪽에 감춰두면 덜 마시게 된다. 휴대전화에서 SNS 앱을 지워버리면 다시 다운로드해서 접속하기 전까지 일주일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물론 심각한 중독은 이런 속임수들로 억제할 수 없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주 조금의 마찰로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거나 나쁜 습관으로 무심코 흘러갈 수 있다. 좋은 행동들은 더 하기 쉽게, 나쁜 행동들은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마련해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것들이 누적된 결과를 떠올려 보자. 한 개인으로, 부모로, 코치로, 관리자로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제대로 된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라. 인간의 행동은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른다. 우리는 원래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선택지에 끌린다. 제대로 된 일을 가능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좋은 행동들과 관련된 마찰을 줄여라. 마찰이 적어지면 습관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나쁜 행동과 관련된 마찰을 늘려라. 마찰이 커지면 습관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 중요한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라.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현대의 최고 안무가이자 무용가 투아일라 타프는 1992년 메가더 펠로우십을 수상했으며 메가더 지니어스 그랜트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타프는 그녀의 춤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며 자신이 창작한 무용을 공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아주 간단한 습관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레그 워머를 착용하고 스웨터 셔츠와 모자를 걸치죠. 그러고 나서 맨해튼에 있는 집에서 걸어 나와 택시를 부르고 운전기사에게 91번가 1번 길에 있는 펌핑 아이런 체육관에 가자고 말하고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연습을 해요.
내가 말하는 의식은 체육관에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택시 잡기죠. 택시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달라고 말하는 순간 의식이 완성됩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기 쉽게 만든 것이에요. 이는 그 행동을 건너뛰거나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일상적인 무기가 하나 더 늘어날수록 생각할 것이 더 줄어드는 거죠. 매일 아침 택시를 부르는 것은 사소한 행동일 수 있지만 이는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훌륭한 사례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우리의 행동 40에서 50%는 습관 외의 행동들로 이루어진다. 이는 상당한 비율인데 습관의 진정한 영향력은 이런 숫자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의식적인 결정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하나의 습관은 단 몇 초 만에 완성될 수 있지만 이후 몇 분 또는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취할 행동을 결정한다. 습관은 고속도로 진입로와 같다. 습관은 무의식 중에 이미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고 다음 행동으로 빠르게 질주하게 한다. 어려운 뭔가를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재미없는 영화를 2시간 내내 끝까지 볼 수 있다. 배가 부른데 군것질을 계속할 수도 있다. 잠깐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곧 휴대전화 화면에 20분 동안 달라붙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하는 습관은 종종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을 결정짓기도 한다. 매일 저녁 극히 짧은 순간, 대개 5시 15분쯤에 이루어지는 행동은 이후 저녁 시간을 결정한다. 내 아내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운동복을 갈아입고 체육관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소파에 몸을 던지고 인도 음식을 주문하고 MBC 드라마 더 오피스를 시청한다. 투아일라 타프가 택시를 부르듯이 아내의 의식은 운동복을 갈아입는 것이다. 옷을 갈아입는다면 운동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일단 첫 번째 단계를 밟으면 체육관까지 차를 몰고 가서 기구를 정하고 운동을 하는 등 뒤따르는 모든 행위들이 쉬워진다. 매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순간들은 한 무더기 존재한다. 나는 이런 자잘한 선택들을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른다. 저녁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지 직접 요리할지 결정하는 순간, 차를 몰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선택하는 순간, 숙제를 시작할지 비디오 게임기를 집어들지 결심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은 도로의 분기점과 같다. 결정적 순간은 미래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들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 순간이다.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엇을 주문할지 결정하는 것인데 더 큰 의미에서 보면 그곳 메뉴에 있는 품목만을 주문할 수 있다.
스테이크 가게에 들어갔다면 등심 스테이크나 리바이 스테이크를 먹게 되지 초밥을 먹게 되진 않는다. 우리의 선택은 이용 가능한 것들에 따라 제한된다. 첫 번째 선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 이끄는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 하루 동안 결정적인 순간들을 제대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루하루는 수많은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말 극히 적은 습관적 선택들이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한다.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궤적을 만들어낸다. 습관은 시작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습관은 택시에 타는 것이지 체육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터무니없을 만큼 사소할 것.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 시작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 변화해야겠다고 꿈꾸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고 빨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는 2분 규칙을 사용한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그 일을 2분 이하로 하라는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거의 어떤 습관이든 2분짜리로 축소할 수 있다. 매일 밤 침대에 들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는 한 페이지를 읽어야지로 바꾼다. 오늘 요가를 해야지는 요가 매트를 깔아야지로 바꾼다.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지는 노트를 펼쳐야지로 바꾼다. 아침 조깅을 5km 뛰어야지는 운동화 끈을 묶어야지로 바꾼다. 이 개념은 습관을 가급적 시작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1분 명상, 한 페이지 독서. 한 페이지 독서, 운동복 입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강력한 전투력이 된다. 아니. 앞서 말했듯이 이는 강력한 전략이 된다.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을 계속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이 뭔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선 안 된다. 그에 따른 행동이 도전적인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첫 시작 2분은 쉬워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생산적인 길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이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무척 쉬운 것에서 무척 어려운의 척도를 이용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주는 습관 관문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은 무척 어려운 것이다. 5km를 달리는 것은 어렵다. 1000보 걷기는 중간 수준이다. 10분 걷기는 쉽다. 그리고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은 무척이나 쉽다. 목표가 마라톤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습관 관문은 운동화 끈을 묶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한 페이지 읽기나 1분 명상, 전화 한 통 걸기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핵심은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려는 습관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이다.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만 그것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기초 기술을 습득할 수 없다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습득하리란 희망을 품긴 어렵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완벽한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쉬운 일을 더욱 지속적으로 행하라. 이것을 표준화해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첫 2분은 어떤 일상적 습관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의식이 된다. 이는 습관을 쉽게 만들고자 단순히 쪼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는데 매우 이상적인 방법이다. 시작 과정이 의식될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 상태로 더 잘 들어갈 수 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매번 같은 준비 운동을 하면 더 쉽게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다. 뭔가를 창작할 때 동일한 의식을 따르면 어려운 창작 과업을 더 쉽게 해낼 수 있다. 잠들기 전에 일관적인 작동 중단 습관을 들이면 매일 밤 적절한 시간에 잠들 수 있다. 전체 과정을 자동화할 수는 없겠지만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할 수는 있다. 시작을 쉽게 하라.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2분 규칙이 속임수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진짜 목표는 2분 동안 하는 행동 이상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듯 느껴지는 것이다. 실제로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푸시업 한 번을 하거나 노트를 펼치는 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정신적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2분 규칙이 추진력을 주는 듯 하다면 이렇게 해보자. 2분 동안 그 일을 하고 멈춰라. 달리기를 하러 나가서 2분 후에는 멈춘다. 명상을 시작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아랍어를 공부하고 2분 후에는 멈춰라. 이것은 시작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다. 습관은 오직 120초 동안만 지속될 수 있다. 내 독자들 중 한 사람은 이 전략으로 45kg을 감량했다. 시작할 때 그는 매일 체육관에 갔지만 5분 이상은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체육관에 가서 5분 동안 운동을 하고 시간이 다 되자마자 그곳을 떠났다. 몇 주 후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생각했다. 어쨌든 난 항상 여기에 오고 있어. 좀 더 오래 있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몇 년 후 몸무게가 줄었다. 또 다른 예로 일기 쓰기를 둘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기 쓰기를 통해 머릿속에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그러나 이런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며칠이 지나면 포기하거나 완전히 그만둔다. 일기 쓰기가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비결은 그것이 일로 느껴지는 지점 직전에 멈추는 것이다. 영국 출신의 리더십 컨설턴트 그렉 맥커우는 덜 구체적으로 쓰는 일기 습관을 세웠다. 그는 늘 일기를 쓰다가 지치기 전에 쓰기를 그만둔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글쓰기에 관해 이와 유사한 조언을 했다.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전략들은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자아상을 강화한다. 만일 5일 연속 체육관에 갔다면 비록 2분간일지라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표 한 장을 던지는 것이다. 몸매를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어라.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취해라. 이런 방식의 변화를 생각해 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모두들 최종 목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푸시업 한 번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기타 연습을 1분 하는 것이 낫다. 책을 집어들지 않는 것보다 한 페이지 읽는 것이 낫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적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 어느 시점에서 습관이 확립되고 매일 그것을 하게 되면 2분 규칙을 습관 형성 기술과 결합시킬 수 있다. 습관 형성 기술은 그 습관으로 계속 되돌아가 규모를 늘려 최종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단 첫 2분, 가장 사소한 형태의 행동을 완전히 습득하라. 중간 단계로 나아가면 그 과정을 반복하라. 첫 2분과 그 단계를 완전히 습득하는 데 집중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원래 희망했던 습관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바로 첫 2분 행동에서 말이다. 어떤 거창한 인생 목표라도 대개 2분짜리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습관 형성의 예. 1단계. 습관이 일찍 일어난다. 1단계. 매일 밤 10시까지 집에 온다. 2단계. 휴대전화, 텔레비전 같은 모든 전자기기를 매일 밤 10시에 끈다. 3단계. 매일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든다. 4단계. 매일 밤 10시 전에 불을 끈다. 5단계.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난다. 습관, 채식을 한다. 1단계. 식사 때마다 채소를 먹기 시작한다. 2단계. 소, 돼지, 양 같은 네발 육류 섭취를 그만둔다. 3단계. 닭, 칠면조 같은 두발 육류 섭취를 그만둔다. 4단계. 생선, 조개, 가리비 같은 발 없는 육류 섭취를 그만둔다. 5단계. 달걀, 우유, 치즈까지 모든 육류 섭취를 그만둔다. 운동을 시작한다. 1단계.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2단계. 문 밖을 나선다. 3단계.
체육관까지 차를 몰고 가서 5분간 운동을 하고 떠난다. 4단계. 매주 최소한 15분간 운동을 한다. 5단계. 매주 3번 운동을 간다.